이건 겨우 몇 년 전에 알게 된 우리 엄마 고향의 관습에 대한 이야기야. 엄마의 고향은 하카소야라는 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상한 관습이 있었어. 하카소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축하를 할 때 쓰는 경우와 부적을 가리킬 경우가 있어. 축하말은 예를 들자면 초경이 온 여자아이나 연인이 생긴 미혼 여성에게 축하해 라는 말을 대신하는 거지. 부적으로 쓰이는 하카소야는 어머니가 어엿해진 딸에게 건네는 순산 부적을 말해. 예를 들자면 딸이 취직을 해서 친가에서 떠나 멀리 가게 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지내게 한다고 하더라고. 이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어엿해졌는지를 판단하는 건 의외로 쉽더라고. 집에 따라서는 초경, 취직이나 시집을 가거나 이렇게 제각기 다른데 아무튼 순산부적이라는 점은 똑같아. 다만 두 가지 경우 모두의 공통점은 절대 남자가 없는 곳에서 한다는 거야. 만약 남자가 있을 때 축하할 만한 일을 알게 되면 부엌 같은 곳에 불러서 살짝 하카소야, 하카소야 이렇게 말하거나 부적을 건넬 때는 부적을 다른 여성에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남성에게는 하카소야는 철저하게 숨겨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을에 하카소야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대. 나는 대학을 다녀서 자취를 시작할 때 이모한테 하카소야를 받았어. 왜 엄마가 아닌 이모한테 받았냐면 우리 엄마는 미신 같은 걸 별로 믿는 편도 아니고 오래된 관습도 싫어했기 때문이야. 엄마도 할머니께 하카소야를 받았다는데 내게는 하카소야를 주지 않고 자기 떼에서 끊어버릴 셈이었던 것 같아. 실제로 이런 관습이 있다는 게 싫어서 엄마는 고향을 떠나왔고 여동생인 이모는 시집도 근처에 가서 할머니와 함께 고향에 남아있던 거였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할머니가 너무 가엾고 게다가 도시는 무서운 곳이니 여자아이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이모한테 받게 된 케이스고, 내가 받은 하카소야는 겉보기에는 어디에나 흔히 있을 법한 순산 부적이야. 핑크색 작은 부적이었고. 아무튼 도시로 나온 지 1개월째인데 아무래도 처음 도시로 나왔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많았고 즐기고 싶었던 게 많았어. 그러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노릇이었지.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그 부적이었어. 옛날 얘기에 흔히 나오는 건데 부적 안에 돈을 넣어두고 곤란한 상황에 쓰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혹시 싶은 생각이 든 거지. 이런 기대를 품고 하카소야를 열어봤었는데 역시나 돈은 들어있지 않더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두꺼운 종이와 작고 오래된 천조각 같은 게 들어있었어. 2-3cm 정도 되는 거친 거즈 같은 천으로 반쯤 갈색 얼룩이 말라 굳어서 굼실굼실 파도치고 있었어. 상당히 오래된 천 같고 끝부분도 누래져 있었지. 나는 대체 이게 뭘까? 설마 피가 아닐까? 라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어엿해진 사람에게 작별 선물로 주는 부적에 왜 피가 묻은 천을 줄까 싶었거든. 결국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한 척하면서 엄마에게 물어보기로 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하카소야를 이모에게 받았다는 것조차 몰랐는지 놀란 듯 했지. 그게 무슨 천이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그저 조용한 목소리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번엔 이모한테 전화를 걸어봤어. 오랜만에 얘기하는 건데 인사도 대강하고 나는 열변을 토했지. 그랬더니 이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 뭐냐니, 피야. 여자아이의 피. 하카소야는 남자에게 겁탈을 당하지 않기 위한 부적이야. 언니가 안 알려줬니? 순간 나는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모가 이야기해준 설명은 이랬어. 유교가 전해지기 이전에는 어느 지방이든 그랬을 테지만 일본은 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자유분방했다고 해. 심지어 남자가 밤에 침소에 들어가 강제로 하는 요바이도 당연했으니까.
엄마 고향에도 여전히 이런 관습 같은 게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지방은 빈곤하고 겨울에는 농작업도 할 수 없어. 그렇다 보니 사실상 성폭행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10달 동안 누구 애인지도 알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해야만 했던 여자들이 울분을 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복수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만들어낸 것이 하카소야라고 하더라고. 부적을 만드는 방법을 듣고는 차마 토할 것 같은 걸 겨우 참아냈어. 사산으로 태어난 여자아이의 성기에 산파가 무명천으로 감은 손가락을 넣고 피를 짜내어 천 전체에 피가 묻도록 한다는 거야. 그렇게 다른 천에도 피를 묻혀서 최대한 많은 천을 만들고 그걸로 부적을 삼는 거지. 하카소야는 말하자면 여성의 정조 부적이야. 강제로 겁탈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첫 경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해. 그런데 끔찍한 점은 사산한 아이가 적어지자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여자아이로도 행했다고 하더라고. 하카소야의 역할은 또 하나 있었어. 하카소야만 있으면 설령 겁탈을 당한다 해도 남자에게 저주를 걸어 복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 한 여성이 마을 남자에게 쫓겨 겁탈을 당했는데 하카소야라고 외우자 남자가 갑자기 입으로 내장을 토하고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모를 통해 하카소야를 이해하게 되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 그리고 이 이야기와 함께 하카소야의 어원을 말해줬는데 하나가 아닌 것 같았지. 발음과 띄어쓰기에 따라 첫 경험, 첫날 밤, 남자가 내장을 토하게 하자, 남자에게 물 먹이자, 나를 상처 입은 개자식은 죽어버려라 라고 해석할 수 있대. 솔직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축하의 의미는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동안 나는 그런 저주 단어를 축하한다는 뜻으로 써왔던 거였고 내가 놀라자 이모는 당황하여 정정했어. 하카소야가 가리키는 건 남자뿐이야. 여자한테는 행복한 처음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되니까 괜찮아. 사실 지금의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퇴색되어서 굳이 이 관습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의미라는 게 충격적이더라고. 애초에 어디서는 누구 건지도 모르는 피가 묻은 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분 나쁘지만 솔직히 이걸 그냥 버려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모와 상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내 손에 있어.